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학 적성 시험, 다시 말하면 시험 중에서 언어 이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문제를 푸는데 헷갈린다. 두 개 내지 세 개 중에서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시간을 모자란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해력이 약한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독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전문적으로 배워서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제까지 자기가 하는 읽기 방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늘지도 잘 않습니다. 그것은 법학 적성 시험을 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굉장히 다 고민을 하죠. 문제는 이게 이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암기면은 뭐 단답식처럼 머리에 있는 정보를 인출하면 되는데, 이 언어 이해 같은 이런 시험들은 그게 아니죠. 어떤 있는 정보를 보고 해석해서 지문과 문제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면은 문제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잖아요. 여러분 주관식은 생각보다는 이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령이 별로 없어요. 주관식은. 근데 객관식은 답이 있기 때문에 요령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 이해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7분에 한 지문을 풀어야 돼요. 7분에. 그러면 대충 1분 20초 만에 그러니까 2분 20초죠. 2분 20초 만에 문제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문을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독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문제 유형에 의한 접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 유형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스쿨 마찬가지. 여러분 뭐 직업 적성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일치 불일치입니다. 일치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게 이게 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없는 것이 4개가 되고 있는 것이 1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일치는 뭡니까? 일치, 분치, 불일치는 뭡니까? 불일치 같으면은 4개는 있고 1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보면은 이런 지문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지문을 다 읽었다고 가정해요. 그럼 여기 와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는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건 이제 단기 기억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억 중에서도 장기 기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기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있잖아요. 예. 이 배경 지식은 이 장기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기억을 활용하는 게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빨리 찾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찾기예요. 찾기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풉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예, 찾는 연습을 하세요. 찾는 연습을 하지 않고 이 지문을 읽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적성시험, 법학 적성시험 평균 점수를 보통 한 15.2로 보고 있습니다. 15.2.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30문제 중에서 15.2 문항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한 여기에서 상향되더라도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몇 점 안 돼요.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17, 17문항 정도로 기억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사람들이 맞추고 있어요. 반 조금 더 맞춘다는 이야기죠. 반이거나,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더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고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위에 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뭐라는 것은 알 수 있냐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이 어휘에 대해서, 낱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추론이란 말이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추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추론은 지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추리하는 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뭐냐면 단순 추론이 있고 이제 복잡한 추론이 있는데 그 문제마다 좀 달라집니다. 결국은 프로세스 마이닝의 어떤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얘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과 관련된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련된 이야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분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보면 포기의 사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얘가 포기의 사례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할 때 가장 적절한 걸 했어요. 그러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뭐냐면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죠. 그럼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를 푼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나요?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문과 포기와 포기 관계와 비교와 대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는 세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딱 유형을 이해해야 돼요. 유형에 맞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치불일치잖아요. 내용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치불일치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요. 자, 전도된 시선이에요. 그 안에 전도된 시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 없는 거죠.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잖아요. 그럼 보세요. 윗글에 따를 때 고진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고진의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 고진의 관점은 어떻게 돼요? 보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유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딱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평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일치불일치가 아니고. 네, 용어에 대한 설명.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하고 똑같은 거죠. 자, 볼까요? 롤스와 싱을 이해하는 것도 적절하는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롤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싱은 어떤 생각을 이거 거의 사실은 일치불일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저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넓게 보면은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그 다음 이것도 보면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얘는 뭐예요? 복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사실 약간 문제가 있죠. 예. 복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 사실 위에 뭐가 들어가면
지문의 관점에서 볼 때 폭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 뭐야? 싱어는 이런 말이 나오고 얘가 지문을 대신하는 거죠. 예. 싱어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롤스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지문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윗글의 싱어와 롤스의 관점에서 폭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사실 이제 맞는 이야기죠. 예. 문제가 좀 이렇게 약간 발문이 깔끔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렇죠. 글쓴이 입장에서 일치하는 것은 뭐야? 위에 글과 일치하는 것은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윗글의 기억년, 용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마찬가지잖아요. 윗글과 보기와의 관계를 비교 대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습관을 들이세요. 예. 이제 물론 이런 것을 연습 하나 하려면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럼 독해가 약한 거예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기본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